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윤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거 예. 안부 인사 여쭤보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파트너이자 라이벌이었죠. 최영선 민주연구원 부위원장님이 함께 하시다가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섭섭해요. 예.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네. 물론 이제 할 때마다 티격태격하지만은 예.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최 원장님의 기본적인 그 내공과 그 솜씨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거지. 사석에서는 두 분이 네. 굉장히 친한데 예.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번 네. 대타로 진행할 때 두 분 격돌하는 거 보니까 양보가 없어서 치열했는데 네. 자 오늘은 그래도 그 빈자리까지 잘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도 하시고 유세 차량도 타시고 굉장히 피곤하시죠? 은근히 힘듭니다. 야, 또 네. 쉬운 선거도 아니고 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또 어려운 지역이고요. 우리 네, 광주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 그렇습니다. 그 기반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쪽에 서서 예. 유세를 하다 보니까 정말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자, 이 선거운동이 어쨌든 중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할 것도 없이 이 네. 지금 조기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네. 시작된 판이고 네.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압도적인 그런 어떤 판결로 탄핵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할 때부터 사실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구도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구도가 지금 여전히 그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단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선이 시작되면서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것은 결국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 투표가 아니고 네.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 전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전과 거기에 합당한 인물론을 가지고 해볼 만하다 지금 이렇게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보니까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하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도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네. 있는데 네. 자, 호남 지역의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 이제 저희 입장에서 나름대로 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결과도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확실하게 그 어느 정도가 국민의힘이 투표할 것이다. 이걸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분명하다기보다도 이제 그 상당한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한테 이제 그 파악이 되는 것은 네. 적어도 광주 시민들 중에 이재명 후보가 미래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광주 시민들이 생각보다는 좀 계시다. 어떤 흐름에 따라서는 좀 20% 심지어 어떤 한 30% 정도가 일정하게 계속 그 변함없이 흐름으로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분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선거는 예. 모 특정 동네에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 부동산 때문에 그 불만이 네. 윤석열 쪽으로 가서 뭐 동네는 13%까지 그리고 나왔는데 공선동 아마 그걸 제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미 다 아니요 다 그건 뭐 예, 아무튼 이미 다 데이터로 그랬었는데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이재명은 좀 위험하다 걱정된다 네. 이 지지층은 도대체 어딘가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특정하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이해관계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겠다기보다는 네. 그게 이제 지난 총선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담양 그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때에도 보면은 이재명 지금 이제 후보가 되셨죠. 그때는 당대표였고 전 당대표께서 직접 지원 유세까지 나왔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조국 혁신당 후보한테 패했거든요. 네. 얘기는 뭐냐면 일정 정도 더불어민주당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 기반이 호남이지만은 일정한 제가 볼 때는 좀 워닝 사인일 수 있다 네. 하는 게 저는 일관되게 포착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따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 지지까지 오는 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대략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제가 물론 주관적인 추정일 수밖에 없어요. 네. 한 조금 욕심내자면 15% 정도 이렇게 보고 이제 일단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네. 국민의힘층의 20%를 좀 넘게 호남 최대한 쪽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5% 정도 목표이고 예, 15%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네. 그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 예. 근데 예. 그렇다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골든 크로스까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당연히 이제 우리는 당사자니까 좀 기대를 하죠. 예. 그나마 조금 이제 그 희망적인 어떤 시그널을 준 게 오늘 갤럽
조사거든요. 예. 갤럽 조사에서 어제 오늘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딱 5월 12일 조사하고 딱 일주일 간격으로 네네.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 전에 이재명 후보가 51%에서 45%로 6%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는 저기 29%에서 36%로 네. 이렇게 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이제 ARS 조사도 추이는 거의 비슷해요. 조금 이재명 후보는 떨어지고 네. 김문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추이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금 동력은 생겼다. 네. 이게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지는 이제 미지수인데 과연 6월 3일에 골든크로스까지 갈 것인가. 물론 이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렇죠. 노력합니다만은 그게 목표이죠. 예,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참 아까 말씀드린 지금 조기 국면, 조기 대선의 성격상 네.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역대 대선을 네, 네. 보면 네. 이제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항상 1, 2위 후보가 5.5 대 4.5고 네. 나머지 제3의 후보가 약간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늘 네. 그 형태에 네, 네.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한 판단이 또 중요시 매우 여겨지고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이 국민의힘 근데 제안한 단일화에 선을 걷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이제 단일화 끝났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막판에 극적으로도 가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인재 단일화의 시작인 거죠. 아하. 아시지만은 네. 어떤 후보도 본인이 출마를 할 때는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바보 같은 후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네. 이제 그게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후보로서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게 그 당연한 거고 네. 딱 이제 두 번의 모멘텀이 있는 거거든요. 빠르면은 내일 조금 이제 늦어져도 28일. 네. 예, 내일의 의미는 뭐냐면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이고. 아하. 근데 이제 내일 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네. 그걸 알고 이준석 후보가 공언을 해버렸거든요. 네. 투표용지에 반드시 자기 자기 이름이 이름이 선명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 그 약속을 또 너무 세게 이준석 후보가 예, 하셨기 예. 때문에 내일은 좀 노력은 하지만 좀 무리일 그럼 수 있어요. 28일은 사전 투표 그렇습니다. 예, 예.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지난 2022년인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할 때도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그때 3월 10일에 했는데 아마 3월 4일이었을 거예요. 네. 그 사전 투표를 앞두고 예. 그렇게 진행됐던 게 우리는 이제 일종의 그 데드라인으로 그기를 생각하고 있고 사전 투표 예. 넘어가면 이제 사표가 되는 거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이번 달 안에는 다 결론이 날 것이다. 6월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갈 수가 없죠. 예, 예,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준석 후보가 너무 세게 말했어. 단일화 안 될 것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거의 그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에서는 거의 그 윤석열 저격수 아니었습니까? 예, 예. 실제로. 그러다가 단일화를 예, 예.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알 수가 없을 것 근데 같다. 이제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은 예. 오늘 이제 갤럽 조사에서도 물론 이제 아직 최초로 오늘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김문수 후보 지지율하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합쳤을 때 네. 과연 1등인 이재명 후보하고 상대할 만하냐. 네. 근데 어쨌든 지금 0.1% 이기는 조사거든요. 어쨌든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단일화 압박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오차 거죠. 범위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예. 데이터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훨씬 더 국민의힘에서는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걸로 보낼 수밖에 없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이걸 계속 버티게 되면은 이제 10%를 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네. 미안하지만. 예.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미래와 관련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예. 조건이 예. 당권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공신력이 없는 예를 들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면 이렇게 네네. 뭐 마치 본인이 무슨 뭐 특사인 것처럼 이렇게 네네. 조금 제가 좀 표현이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조잡할지 모르는 약간 쑤시는 뭐 그런 단순 형태인 거지. 의견에 인거지 가까운. 정확하게 예. 지금의 국민의힘의 후보이자 사실상의 당대표 역할은 김문수 후보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가 그런 식으로 되면 지침을 조사한 건 아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그래도 가장 지금 공적으로 대변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거든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이제 일정하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건 단일화가 아니다. 공동정부, 연합정부 하자는 거다. 네. 그리고 단일화의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준석 후보가 절대로 불리하지 않도록 그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는 게 맞다. 예, 이런 정도로 분명히 얘기했고 요 정도가 현재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자, 이제 투표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77.2%, 20대가 77.1% 거의 일치했습니다. 올해 투표율
이제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 투표율도 남겨두고 있는데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너무 이제 1등 이재명 후보하고 2등 김문수 후보하고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네. 어떤 조사에도 10% 이상 이렇게 물론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좁혀진 것도 있었지만 네. 면접 조사에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갤럽 조사에서도 이제 9%로 이제 접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흩어졌던 일정한 이제 보수 중도층의 결집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80%를 육박하는 19대를 양쪽 당 넘어설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예. 매우 치열하게 이제 마지막에 예. 그 박빙 구도까지 갈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70% 초반을 보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나중에 네. 누구 말이 맞았는가 그러시죠. 살펴봐 주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대선 투표율도 뭐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다 이런 것들 이제 분석을 할 텐데 국민의힘 김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불리한 구도인데 최근에 왜 윤석열이란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네. 올라가냐면은 네. 제가 이제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하실까 하나만 제가 던질게요. 네. 20, 30대 우리 청년들한테 김문수 후보가 신선한 후보일까요? 이준석 후보가 신선한 후보일까요? 그래서 그건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예, 개인에 따라 다른데 예. 조금 이렇게 일반화해서 얘기한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훨씬 신선해요. 왜 그러냐면 잘 몰랐어요. 이준석 후보는 그래도 많이 노출돼 있고 젊은이들 사이에 일정한 정도 인기도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좀 익숙한 후보인 거에 반해서 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셨나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이게 유행이거든요. 파팜이라고 파도 미담이라고 이게 단순히 옛날 노동운동가 꼰대 뭐 이런 정도 뭐 꽃꽃 이런 정도 피상적 이미지로 알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를 2번 하셨거든요. 네. 그때 해놓은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판교 지금 뭐 테크노밸리라든지 파주 LCD 단지라든지 뭐 저기 평택의 반도체 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또 그분이 평생을 운동가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서민적인 풍모가 많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지금 화제거리가 되고 인기가 네. 올라오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 인물 경쟁력으로 올라오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거기서 상승 요인이 된다. 실제로 지금 그게 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도 무당층의 표심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몰리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있었는데 예. 그 표심은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가 좀 상당히 더 오르고 있고 네. 중도층에서는 아직까지는 3분의 2 정도가 제가 좀 전에 봤던 데이터면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네. 그 층에서도 약간의 유동적인 흐름은 감지된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맥락을 너무 무시하고 꼬투리 잡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지만 아시죠? 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네. 커피값 120원. 120원.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호텔 경제학 네. 이런 것 같은 게 실제로 상당히 자영업자층들은 물론이고 그 조금 생각이 있는 중도층들한테 과연 이분이 생각보다 준비를 좀 너무 안 하고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텐데 아직까지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저는 기대는 합니다. 표심까지 나타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초선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제 임명을 한 것도 상당히 김문수 후보의 파격적인 건데 네. 최근에 뭐 부인끼리 토론하자라고 네. 해서 비판도 받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행보를. 예.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게 네. 공적 토론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원칙적으로 이런 거 충분히 저는 그 논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기 그 영부인 될 어떤 후보들 두 분 다 한번 토론해보자 하는 것에 나름대로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좀 전략적인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거의 뭐 드러나지 않았던 설란영 여사가 그 옛날에 순천여고 출신의 노동운동가이고 또 헌신적으로 이렇게 남편뿐만 아니라 딸도 네. 잘 키우고 딸과 사이도 지금 사회복지사거든요. 오손도손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계기도 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전략적인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예, 겁니다. 국민의힘 사실입니다. 내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예, 예. 하고 있다라고 청취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그렇습니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이 나온 이유가 바로 예. 김건희 여사로 워낙 말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아직 끝나지 않는 예. 그런 사건 사고들이 예. 많이 있기 때문에
검증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토론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이 대통령 부인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검증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바람직할 뿐만 아니고 예. 저는 세게 해야 된다. 그거 심지어 이제 더 나가서 가족 검증까지.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사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영을 떠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국민들이 네.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좋은 데이터의 상승 또 이렇게 했으면 기분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김윤 대변인께서는 만약에요 예. 국민의힘 대선에서 패했을 때 그 예. 책임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뭐 쏟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이, 그건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예. 어쨌든 그래도 김용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라서 상당히 우리 이미지나 네. 아까도 몇 가지 어떤 전략이나 하는 부분들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나 김용태 위원장이 무슨 뭐 국민의힘에 지금 가장 청년 초선 정치인에 불과한데 네. 거기에다가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네, 넌센스입니다. 왠지 약간 예. 어르신 이미지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예. 그 예. 지도부들은. 예. 근데 김용태 위원장이 예. 젊은 이미지를 싣고 다닌 것은 예. 상당히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보거든요. 것들이 조금씩 이제 모여갖고 지금 지지율 상승에 어떤 밑거름이 된 거거든요. 네. 예. 또 반면에 또 재밌는 게 이제 쇼츠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그 같이 선거를 격하게 치렀던 안규령 대변인도 예. 열심히 뛰는 거 보면 예. 참 젊은 두 사람이 예. 잘하구나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의 광주 전남 대선 공약 가운데 저는 이제 현수막 가다가 백운광장 옆에도 보고 예. 막 이랬었는데 예. 이 청취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핵심은 어떤 공약인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진영을 떠나서 공통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미래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은 AI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침 지금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든지 투자를 광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네. 그다음에 AI의 어떤 데이터 센터가 잘 굴러가려면 핵심이 전력입니다. 그렇죠. 안정적인 전력이 고양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원자력과 관련된 네. 그 이분이 물론 이거 광주 전남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써야 되지만은 태양광 같은 예. 거요? 예. 하지만은 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원자력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이 AI가 부분에 잘 예.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 그렇습니다.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해해 그래서 주시고요. AI 강국 어떤 도시로 광주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네. 어떤 투자를 확실히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예. 타 후보 공약과 비교했을 때 김문수 후보만의 강점이라면 어떤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약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돼야 되지만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지금 당기전에 며칠 안 남은 그 이미지 브랜드 선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이 서민 흉내를 내는 그런 게 아니고 네. 본인 자신이 서민 자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떤 복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젊은 세대에 대한 그 적극적인 투자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에서 훨씬 더 정책들이 진정성 있게 그냥 말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캠페인 과정에서는 계속 그 부각시킬 생각입니다. 네. 예. 그 전 선거운동 이게 책임당원 뭐 자리인가 그 이것을 준 것도 예.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예.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보이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좀 더 이제 광주 전남에 AI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식으로 뭐 이재명 후보처럼 구체적으로 뭐 공항 문제는 어떻게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속철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들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정책팀에서 그게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말씀 안 드린 건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의 지금 어떤 선거일까지 그러니까 사전 투표라고 하지만 29일 지금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 그게 실제 선거예요, 사실은. 네네. 예, 사전 투표라고 하지만은 29일이 실제 투표 시작이거든요. 네. 이때 이제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까 했을 때 김문수 후보의 그런 포괄적인 인물의 경쟁력, 장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홍보하려고 제가 강조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광주 전남을 거의 훑고 다니는데 김윤 대변인님은 주로 내가 어디 동네에서 어떤 선거운동을 했었다 이렇게 좀 청취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어디 이렇게 다니셨는지. 제가 지금 서구울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거의 매일 뉴스차 타고 출퇴근 아침 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 이제 차 몰고 다니면서 풍암동 갔다가 금호동 갔다가 또 화정도 갔다가 해서 이렇게 음악 우리 로고송 있거든요. 네. 그거 하고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거리에 예. 좀 몇 분들이 계시면은 그 위해서 제가 유세하고 또 몇 돌아다니고 시부터 나오셔서 몇 시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한 8시 정도까지 합니다. 예. 물론 중간에 점심때나 조금 쉬고 합니다. 출퇴근 예.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가장 핵심입니다. 시간이니까요. 예. 자, 이 김윤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광주 전남의 미래, 이제 누가 더 잘 바꿀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또 이제 상대 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시고 마무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뭐 지금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날벼락 같은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저는 100번 사과해도 저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명백히 잘못된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그것은 탄핵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여전히 내란 정식이 안 됐다. 저는 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정짓 있는 건 제 입장에서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과거는 과거대로 네. 잘못된 건 잘못된 놔두고 미래를 보고 저는 조금 광주 시민들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예. 새로운 선택에 공간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달리 한번 저기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보시고 정치라는 것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일본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정책들도 좀 많이 예. 더 개발을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또 공약도 선거운동 하시면서 널리 알려주시면 더 반응 좋지 않을까 공감입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네. 네, 또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애를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윤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